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문영배 권한대행 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요청한 변론기일 바꿔달라 이걸 받아두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해야 할 여러 건들, 탄핵 소추안들이 빽빽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최근, 정확히는 최근도 아니죠. 작년 12월에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열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나오는 허위사실하고 1월 22일자 청구인의 준비서면의 허위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희 준비서면이 기준입니다. 다음 문제는 그럼 임의로 추가하는 게 허용되느냐,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합니다. 소추 의결서에 있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구체화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사실이거나 전혀 동일성이 없는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추 의결서를 한번 쭉 보시고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추가 내지 변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단정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모든 뉴스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문영배 대행이 국회 측에 따져 물은 게 뭐냐면 탄핵 소추 서가 기준이냐 아니면 준비 서면이 기준이냐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화면을 보셨어요? 뭐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허위 사실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소추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공직자에 대해 탄핵 소추할 때는 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다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통과할 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하지도 않은 기자회견을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탄핵 소추안에다가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 탄핵 소추가 가결돼서. 근데 준비기일에 딱 보니까 아니 그때 이분이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준비서면에 그걸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탄핵 소추서에는 그날 기자회견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서면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탄핵 소추를 할까? 그걸 지금 국회에다가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대충 이루어졌는지. 아니 국회에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탄핵 소추한 게 올라가려면 많은 전문위원과 많은 지금 보좌관들이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정말 탄핵 소추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창수 지검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참석했다라고 허위로 해놔놓고 탄핵 소추해달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준비기일에도 이거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각하됩니다라고 당시에 주심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영배 대행이 도대체 뭘 갖고 지금 탄핵 소추를 심판할까요?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창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기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 있죠. 이제 그 이창수, 지금은 직무정지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꽤 오래된 얘기 같지만 딱 2달 전이에요.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전에 민주당 주도로 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헌법재판소 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문제와는 별개로 김준일 대변인. 이거 봐라. 얼마나 무차별, 줄탄핵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가는 국회 측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문영배 권한대행이 따져 물을 정도로 물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바쁘겠죠.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졸속 아니냐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기자회견 하나 때문에 뭐 기자회견 했다고 그 민주당이 검사 3명을 탄핵했겠습니까? 탄핵에 대한 다른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모습들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가지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명품백 사건 하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 이 2가지 다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했는데 결국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2 사건 모두 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의 기소권을 행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직무유기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단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어제 명태균 씨의 사건이 또 이첩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 사건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지켜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앙지검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심판, 이런 그 수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만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문영배 대행도 지적한 탄핵 사유, 검사 탄핵. 사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첫 변론 준비 기일에 3분 만에 끝이 났고 검사 3명, 이 본인이 지금 탄핵 소추안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된 검사 3명 절차 지연 피일 왜 늦어지는 게 왜 나 같은 검사, 피청구인, 탄핵 소추안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건 부적절하다. 근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대통령 탄핵건과 좀 한번 겹쳐 생각해 보면 헌재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지금 헌재가 할 수 있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검사 탄핵, 내일 또 한덕수 총리 건. 근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일을 못 바꿔준다는 취지의 얘기를 문영배 권한대행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탄핵안이 빽빽히 된 것도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면 이게 대통령 탄핵을 빨리 혹은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쳐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더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졸속 계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통령이 계엄권을 남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금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탄핵 아무나 당합니까? 진짜 최소한 장관급 정도 돼야 탄핵당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탄핵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엄권 남용한 거나 국회가 민주당이 탄핵권을 남용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탄핵권, 그 계엄권을 남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익이 현저하게 진짜 훼손이 됐던 것과 비슷하게 국회가 민주당이 수십 명을 탄핵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 제대로 못했죠. 그래 가지고 그 얻어진 그 반향 같은 게 얼마나 컸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소하게 따지면요, 저거 다 그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요, 일을 빨리 해가지고 간단한 것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문제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와는 별개로 검사 3명, 검사 탄핵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어제 공방 얘기까지 집중적으로 만나봤습니다.